화요일에 만나는 글로벌 경제 거시경제입니다. 정철진의 광. 주말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표정이 오늘은 좀 편안하신데요? 오늘 실은 이제 한국은행 우리가 또 이야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금통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방송들이 좀 많이 잡혔었는데 거의 빠르게 이 킬이 됐어요. 다 산불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산불 터지고 나서 오늘 다 특보를 하게 되면서 잡혔던 스케줄들이 다 없어지면서 조금 여유 있는 하루를 보냈고요. 네. 노다지는 살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노다지는 언제나 준비를 살아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네, 등장했습니다. 노는이 다들 지금 경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오늘 더 알찬 소식이 여러분께 전달될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자, 오늘의 키워드는 뭡니까? 벌써 물어보시네요. 자, 정말 이제 뭐 다 아시는군요. 네, 오늘의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3.5%, 68조, 2,500 세 개의 숫자가 오늘의 키워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3.5%는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하는 금통위가 이달 기준금리 연 3.5%로 또 동결을 했죠. 만장일치였죠. 네, 그렇습니다. 이 소식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금통위에 함께하는 금통위원들도 만장일치로 동결을 했고요. 네. 그저께인가 마지막으로 이제 채권 시장에다가 물어보잖아요. 우리도 뭐 연준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풀이 있습니다. 채권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을 때 100% 동결이 나왔더라고요. 거의 35명인가 40명이 다 동결일 것이다. 거다. 그러니까 동결다운 동결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큰 이변이 없었던 동결이었다. 이렇게 뭐 일단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짧아졌네요. 저기 남아있는 시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특집 뉴스데스크 강릉 산불 특집 뉴스데스크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10분 일찍 끝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요. 지금 뭐 100%가 동결이라고 뭐 시장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다지만 그 시장 전문가들 같은 분들일 텐데 8월 이후에는 인하할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왜 그렇게 보는 겁니까? 시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제 금리 결정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하고요. 어떻게 할 거야라는 걸 예측하는 건 이제 시장 전문가들인데 시장 전문가들은 여름이 지나면 이제 동결이 아니라 나아가서 3.5%에서 인하를 할 거다에 거의 많은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이유가 아주 기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작년에 물가가 높았었던 때가 언제였나 기억해 보시면은 6월, 7월, 8월이었잖아요. 여름이 엄청 높았지 않습니까? 근데 물가 상승률은 다시 한번 공부해 보면 작년 대비 몇 프로가 올랐냐인데 작년 6, 7, 8월이 우리가 높았기 때문에 그거 대비 상승률은 크게 떨어질 것이고요. 실제 작년 대비 유가만 버틴다면 유가 이야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한국은행이 노리고 있는 3%대 물가 상승률도 아마 한 7월께 6월께에는 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물가가 떨어지는 한국은행의 첫 번째가 인플레이션 파이터잖아요. 물가 잡는 건데 물가 상승률이 3자가 보여진다. 그럼 이런 우리나라의 경기를 감안하면 이제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 차원에서 인하를 할 것이다. 시장은 여기에 베팅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뭐 은행채를 비롯해서 지금 채권 금리가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도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떨어지는 거죠. 인하를 감안해서. 지금 도킴님이 이 정철진 평론가의 이 경제 코너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데 무슨 전문가인지 궁금하네요. 시장 전문가는 직업이 뭡니까? 이렇게 하셨어요. 채권 전문가입니다. 채권 전문가. 왜냐하면 이제 채권을 투자하고 매매하고 우리는 막 이렇게 금리를 노리면서 투자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각 증권사나 보험사들의 채권 전문가들은 실제 채권들을 사고 팔고 하고 있는 이분들은 금리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금리 전망들은 이렇게 큰 손들을 우리가 채권 전문가들한테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장에 금리 인하 의견이 있는데 이창용 총재 아주 오늘은 단호하게 말을 했어요. 진짜 일축하다시피 했습니다. 그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 연내 금리 인하라는 건 과도한 기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물가 안정세가 확실해질 때까지 인하는 없다는 입장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보면은 오늘 금통위에서 최종 금리 수준을 3.75%,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번 더 올리는 거죠. 로 제시한 그 금통위원이 5명이나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걸 공개한 걸로 보면 오히려 추가 인상을 할 가능성을 열어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지금 유가도 불안하고 물가도 사실 뭐
전년 대비긴 하지만 사실 이게 진짜로 체감하기에도 잡혔나 네. 그런 근거도 가짜죠. 사실 좀 네.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까요? 네, 맞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거 아니에요. 시장에서는 이미 연내 금리 인하가 파다하니까 네. 마치 미국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흡사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너무 과도하고 연내 금리 인하를 지금 얘기할 수가 없다. 하면서 나온 것이 이창용 하는 총재 오고 나서 우리도 K 점도표라는 걸 하거든요, 나름.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금통위원들이 이제 향후 전망을 하게 되는데 금통위원 5명 중 4분인 일단 한 번 정도는 더 올릴 거야라는 쪽에 점을 더 많이 찍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이유가 첫 번째가 물가 아직 잡힌 것 아니다. 지영훈 기자도 방금 이야기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올려야 될 거를 아주 터무니없이 안 올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공요금입니다. 네. 근데 공공요금을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되잖아요. 일단 계속 유보하고 동결하고 있지만 근데 이게 올려버리면 크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렇죠. 왜곡이 현재 돼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과 지금 국제유가가 현재로선 79달러, 80달러, 81달러 여기 레벨에 움직이지만 얘가 만에 하나 튀어오르면 지금 우리의 기대는 작년 여름 대비는 물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떡하니 5월, 6월, 7월에 막 배럴당 90달러, 100달러 가면 이건 또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 그러니까 물가 아직 덜 잡혔다라는 거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미국 연준의 스탠스입니다. 지금 쏙 들어갔잖아요. 왜 FOMC 연준 하다가 지금 연준이 숨죽이고 있는데 이제 5월 3일 날 이제 미국이 다시 한번 연준이 등판을 합니다. 5월 FOMC. 미국에는 4월엔 FOMC 회의가 없고요.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은 마치 뭐 조금 하고 동결하고 인플레가 오더라도 은행 망할까 봐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얘네가 이게 아직 모르죠. 또 어떻게 얘가 카멜레온처럼 변할지 모르니까 그런 정도의 버퍼 두 개를 둔 걸 고려한다면 지금 여기서 동결 내지는 금리 인하를 외친다는 건 정말 어불성설이다라는 거를 이창용 하는 총재가 명확히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한 1년 반 보니까 이창용 하는 총재는 거의 말대로 하더라고요. 네. 네. 뭐 그렇게 왜 안 보이고 따져 나갈 때도 괜찮다 하고 그냥 동결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가 이 정도로 얘기했다는 것은 금리 인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연내에는요. 네. 지금 강민승 님도 최근 유가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도 복병입니다. 네. 향후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물가 둔화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국내 근원 물가가 더딘 둔화 흐름을 보인다면 금리 인하 시기는 늦춰질 수 있다. 이렇게까지 했네요. 아주 좋으십니다. 아주 야. 좋으셔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의 그 물가 상승률은 4.2%지만 네. 근원 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렇죠. 먹거리와 이 석유가 뺀 물가가 4.8이에요. 하고 얘는 안 떨어져요. 이거는 우리 사회 곳곳에 이미 인플레이션은 다 퍼져 있다는. 네. 그래서 아마 이창용 하는 총재도 이 시점에서 뭐 동결 인하를 외치기에는 연내 쭉 아직 버거웠었던 것 같아요. 네. 도킴님은 이러셨어요. 공공요금 1년 동안 못 올리지 않나요? 총선 있는데 흐흐 하셨습니다. 네. 이건 저희가 잠시 후에 전기요금 얘기도 할 거니까요. 그때 다시 얘기해 보기로 하고 조금 전에 FOMC 얘기하셨지만 우리 예전에는 기준금리, 정책금리 이런 거 정할 때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굉장히 많이 고려했었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미국의 기준금리가 5%, 한 번 더 올리면 5.25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3.5. 이러면 이 금리 격차, 금리 역전이죠. 역전된 격차가 어마어마한 건데 이거 신경 전혀 안 쓰는 겁니까? 이렇게 놔둬도 됩니까? 확실한 건 이제 이창용 하는 총재가 오후부터는 이 금리 차이, 특히 금리 역전에 대해서는 과거처럼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최근 1년 반의 흐름을 또 놓고 보면 그런데 중요한 건 미국이 높고 우리가 낮은 이걸 이제 금리 역전, 정확히는 기준금리 역전이라고 하는데 역사상 최대로 벌어진 게 1.5% 포인트입니다. 1.5% 포인트. 이게 숫자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현재 미국은 5%, 우리는 3.5, 지금이 딱 1.5죠. 근데 5월 3일이 됐어요. 미국이 한 번 더 올리면 5.25, 우리는 3.5. 그러면 처음 가보는 역사상 처음 가보는 1.75% 포인트라는 이 금리 역전 차이의 길로 가게 되는데 이건 뭐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고 이런 걸 대비하면 뭐 좀 올려라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창용 하는 총재는 항상 현상을 보는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의 경제 체력 그다음에 뭐 외환 물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뚜렷하게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흐름이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참 이것도 묘하죠. 환율도 분명 떨어지려면 지금 1,200원대는 와 있어야 됩니다. 달러 자체보다. 그거보단 높죠. 1,300원대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외환시장이 불안하다는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이창용 하는 총재가 또 밀어붙일 것도 같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또 언제 더 확연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내일 밤입니다. 내일 이제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오기 때문에 과연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됐을까? 네. 5%대 뭐 초반 더 떨어졌을까? 뭐 요 차이에 따라서 이제 5월 3일 날 미국 연준, 그러니까 미국의 FOMC 회의 때도 지금 0.25 베이비 스텝을 예측하고 있지만 얘네도 FOMC도 동결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 문신의 폭은 커지게 되고 그래서 일단 그 사상 최대 1.75%포인트에 가냐 안 가냐는 금리 차이는 내일 밤 네. 미국의 3월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우리가 다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노다지를 한 다음에 채팅창의 수준이 엄청나게 뛰고 있어요. 저는 항상 들어오시는 분들이 오늘 바둑이님도 바로 이런 거죠. 예, 달러 지수는 0.4 떨어지고 인덱스도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근데 환율은 또 오늘 올랐다. 그 이유는 이것도 해야 돼. 미리 하죠. 네. 1일부터 10일까지 이제 1일부터 20일까지 제가 무역 수지 나오는 게 4월은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도 10일까지 혹시나 했는데 또 30억 달러 적자가 나왔어요. 이제 4조 적자가 나왔고 1일부터 20일까지 나오는 게 이제 4월 21일 날 또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의미 있는 무역 수지에서 개선이 없다면 이 원달러 환율은 크게 떨어지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또 주식하는 분들도 목요일 날 또 정철진의 돈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무역 수지가 언제 의미 있는 개선이 나오느냐. 완전히. 이게 추세적인 상승 아니면 요쯤에서 끝 이런 거를 좌우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무역 수지 하나 때문에 환율은 우리 원달러 환율은 계속 못 오르고 그러니까요. 이런 찰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달러가 치고 올라가면 환율이 불안해질 가능성은 분명히 우리 채팅창에도 많이 나오셨는데 있습니다. 찰리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궁금한 게요. 전년 대비 상승률은 낮아질 수 있지만 아마 물가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이미 높은 상태,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높은 상태에 있었는데 거기 비교해서 낮게 상승한다는 것이 명목적으로는 높은 거일 텐데 왜 그게 시장에 호재로 작용을 합니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응하는 거잖아요. 네. 이미 항상 경제는 플로우여서 그 다음에서 상승률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서 상승률을 바라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 대비 더 올랐으면 나쁘지만 거기 대비 덜 올랐다는 것은 추세적으로는 잡혀간다는 어떤 하나의 희망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래서 아예 그걸 보지 말고 전월 대비로 계속 쫓아가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고 맞습니다. 또 여차하면 전월 대비 보고 막 시장을 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한전 얘기를 하려던 겁니다. 68조. 이게 한국전력이란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의 잔액입니다. 지금. 맞습니다. 올해만 벌써 8조 원 넘게 발행했어요. 올해 발행하겠다고 했던 총액이 12조 원이었더라고요. 근데 벌써 8조를 발행했으면 이제 남은 거 4조밖에 여유가 없는 건데 아마 12조라고 했었던 거는 전기요금이 오를 걸 예상하고 12조 발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겠죠. 근데 빚이 이렇게 많으니까 하루에 부담하는 이자가 38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한전법 개정을 놓고 막 그렇게 난리를 쳤잖아요. 현재 한전법의 규정을 보면 한국전력이라는 회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쳐서 채권 발행액은 2배밖에 발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5배까지 발행을 가능하게 했고 여차하면 6배까지 발행하도록 법을 이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전력이라는 데는 그냥 맘 놓고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는 곳이죠. 근데 그 잔액이 어느덧 68조까지 쌓여 있었고 이 이자가 하루에 이제 38억씩 나간다는 건데 문제는 올해 또 덜 발행할 거야 하는데 8조예요. 그것도 1월 2조 하다가 갑자기 이제 뭐 퍼떡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번에 전기요금 또 동결을 하니까
또 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뭐 쉽게 말하면 이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장은 돈이 한계가 있잖아요. 네. 돈주머니라는 게. 그렇죠. 그렇게 있어서 내가 어디에다가 빌려줄까 이렇게 돈들이 돌아다니는데 한국전력이라는 회사가 손을 들고 저한테 돈을 빌려주세요. 근데 돈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국전력은 어떤 회사입니까? 완전 우량 회사죠. 트리플 A고 트리플 A잖아요. 누가 보증해 주냐면 정부가 보증하죠. 지급 보증을 해주는 데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에 무조건 먼저 돈을 빌려줄 겁니다. 깨어있는 채권자라면은. 그렇죠. 그러면 돈은 한계가 있는데 그 돈들이 다 한전으로만 몰려가면 나머지 회사들도 돈이 부족하면 회사채라는 걸 발행해서 돈을 조달하잖아요. 네. 근데 돈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한전이 다 빼가면 일부분을 그 회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를 더 높여야 되고요. 더 높여주는 고금리로 채권을 발행해야 된다면 그 회사의 경쟁력은 떨어지게 되는 거고 이제 지금은 많이 괜찮습니다. 그러나 작년 우리 그 레고랜드 회사채 있었을 때 레고랜드 회사채 터지고 다 채권자들이 돈을 안 빌려주는데 여기에 부동산 미분양 나면서 PF들이 턱턱 넘어지니까 자금 병색이었잖아요. 네. 한전 당시 그때가 6%를 줬습니다. 6%. 네. 한국전력 회사채가. 이런 난리가 또 나잖아요. 그래서 야, 한전채를 발행하는 게 뭐 발행해서 하면 됐지. 전기요금 안 올리고 뭐 적자 메우면 되지.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네.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두 번째 이 한전채 문제를 꺼내고 왔습니다. 그게 뭐 한국전력이 장사를 잘해서 네. 한국전력 자체가 낸 수익으로 이자를 38억 원씩 매일매일 감당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는 거겠죠. 네. 그렇지만 작년에 한전의 적자가 32조 원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도 전기료 인상을 안 하면 지금 유보한다고 했잖아요. 네. 정부가 10조 이상 적자가 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네, 맞아요. 그럼 한전은 이자 낼 돈이 없고 네. 결국에 이거는 정부가 보전을 해줄 것이고 네. 이자까지 다 이 손실도 네. 그거 결국에 다 세금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민간 기업이면은 망하는 수준인데 이렇게 이미 둬도 망했어야죠. 됩니까? 네, 네, 이미 망했어야죠. 네. 네. 자, 이게 이제 딜레마입니다. 한국전력이 38조고 올해도 전기요금 인상을 없으면 네. 제가 보기에 한 12조, 14조. 그것도 킬로와트 시장 14만 한 번 올렸기 때문이고요. 이 부분도 만에 하나 국제유가가 그냥 급등을 해버린다라고 하면 또 난리가 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런데 우리가 한전은 그냥 뭐 괜찮잖아, 뭐 기업의 문제지 그런 게 아닙니다. 공기업은요 재정으로 그 부분을 확충해 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재정이 그렇게 튼실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만에 하나 그걸 가지고 한전을 지원해 준다면 다른 부분에 써야 될 돈은 못 쓰는 거고요. 거죠. 그 지금 우리가 전기요금을 안 올려서 유보해서 생기는 이 부분의 적자를 당장 우리는 막 편하지만 우리가 다 메워주는 이는 꼴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전기요금 동결을 이거를 조아라만 해야 될 문제인가라는 이제 퀘스천 마크가 찍히게 되고요. 아까 전에 우리 1년간 안 올릴 거야 이제 그런 분 우리 도킴님이시죠. 네.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제 기자 시절부터 이렇게 쭉 와 보면 저는 이제 운 좋게 경제 쪽에 많이 있었는데 잠깐 이제 정치부에 이렇게 네. 들렸다가 왔을 때 네. 보면 좀 독특하더라고요. 그쪽은.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진짜 1년간도 이 사람들이 안 올릴 수도 있을 것 그럼요. 같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 지금은요. 정부가 안 올리는 게 아니라 더 정확히는 그렇죠. 당이 안 당이 올리는 안 거거든요. 올리는 예. 여야 모두가 지금 올리고 싶지는 않고요. 이게 만에 하나 총선이 있으니까. 이 지금 못 올렸죠. 하고 여름에도 못 올리고 이제 10월께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못 올려요. 절대 못 못 올리죠. 올립니다. 절대 난방비, 못 올립니다. 전기요금 건드리지 못하면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대중교통요금 절대 못 절대. 그럼 건드립니다. 내년 4월 총선까지 와 적자를 이걸 그냥 다 안고 가야 되는 가야 거죠. 되는 네.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고 참 이걸 한번 국민 앞에다 놓고 토론을 한번 해봐야 되는 네. 건데 짧은 맞습니다. 시간 내에 우리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얘기도 하셨어요. 올해 세수가 부족이라던데. 네. 맞습니다. 어제 기사가 나왔거든요. 지금 세금도 잘 안 거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돈이 새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이창용 하는 총재가 근데 네. 현영태님이 올리면 정권 빼앗긴다. 네.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네, 네. 근데 이창용 하는 총재가 오늘 브리핑에서 한전채 관련 얘기도 했어요. 네. 이게 아주 단호하게 네.
이 한전체 발행 물량이 시장에 주는 그 자금경색 부담에 대해서 기자가 물어봤더니 자금경색 우려가 크지 않다. 네.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냐? 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대응하면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자, 여기서 정부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당이죠. 정치권은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했고, 그럼 이 이자 비용, 적자 보전 다 세금으로 해줘야 되는데 세수는 적고, 네. 결국에 국민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전기요금 인상이든 이 한전의 손실이든 이자 부담이든 결국 다 국민 부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창용 한은 총재는 되게 경제학자답게 대답을 그렇죠. 한 겁니다. 현재 시장만 놓고 보면 제가 앞서 말했던 그런 메커니즘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기준금리를 동결하니까 전체 시장금리가 떨어져서 네. 한전채로 돈이 몰린지언정, 한전채가 벌써 8조 원 이상 한국전력 채권을 발행할지언정 다른 회사채가 좀 발행이 힘들어도 뭐 작년 가을 같은 분위기는 아니다. 이거는 이창용 총재 말이 맞는데, 그러니까 기자가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예. 이때 대해서 아니 전기요금을 올릴 거고 그러면 한전 적자는 해결될 거고 자연스럽게 한전채 문제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이상적이시네요. 이제 이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 저도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전기요금을 올리는 게 올려야 되는 되는지, 겁니까? 아니면 한전을 그냥 이대로 둬야 되는 겁니까? 예. 한전이 회사채를 발행하고 예. 매일 38억의 이자를 내는 거를 예. 둬야 되는 겁니까? 저도 예.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경제학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면 좋겠는데 이거 네.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건 전기, 뭐 가스도 가격 탄력적, 뭐 완전 탄력적은 아니지만 이걸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계속 안 올리잖아요. 네. 1년간 지금 진짜 정치를 아시는 분은 1년간 안 내년까지 네. 안 올린다는 분 계세요. 그럼 이제 당장 올 여름, 겨울 계속 이제 에어컨 또 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딜레마입니다. 네. 예, 노다지는 이거를, 이제 노다진 합리적인 경제 예. 여기에 입각해서 얘기를 하니까 예. 뭐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를 봐야 되는데 2분밖에 안 남았어요. 예, 요거는 또 네. 겹치니까요. 네, 겹치니까요. 음. 마지막 키워드는 저희가 2,500 코스피 2,500 뚫고 지금 이제 2,600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목요일에 할까요? 그러면? 네, 짧게 뭐 2,500 갔고요. 그 기본적으로는 2차 전지가 끌고 갔고 네. 반도체가 요 허들을 넘겼고요. 네. 네,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긴축 완화에 대한 재료가 나와 있었고 이제 앞으로 그럼 2,600 가느냐? 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선수는 누구냐? 그럼 주식을 해야 되느냐? 네. 아니면 아직도 현금 달러냐? 네. 이 부분은 이제 돈에서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또 경기는 최악인데 주가만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저희가 늘 말했던 네. 달러 버블, 자산 버블의 초입 부분이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그 우려도. 네, 우려까지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항상 하겠습니다. 광에서는 돈을 예고하는 예, 정말 예고하는. 좋은 내용입니다. 오늘 네. 워낙 산불이 중요합니다. 네, 산불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오늘 밤에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의 CPI 나온다는 거 잊지 네. 마시고요. 그 얘기까지 목요일에 다 짚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